네, 마이FM 92.3MHz 서대문 007 라디오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얼마 만에 우리가 뵙는 거죠? 한 3주, 4주? 쉬게 된 거는 이제 뭐 제 문제는 아니요. 제 문제. 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대선이 있고 이러는 바람에 뭐 사실은 저도 약간 집에 우환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뭐 근데 대선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그냥 결과로만 봤을 때는 만족하는데 네.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게 관심사라고 했었던 게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50%를 넘느냐, 뭐 저기 뭐야 그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냐, 뭐 아니면 뭐 이준석이 10%를 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된 거는 기준으로도 국민의힘 후보가 40% 넘느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이제 뭐 선거 즈음에 그 비슷비슷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 새 후보가 뭐 50%를 넘기냐 마냐, 40%를 넘기냐 마냐, 10%를 넘기냐 마냐, 그리고 뭐 진보정당 후보가 권영구 뭐 후보가 3%가 3%뭐 되냐 마냐 뭐 이런 게 있지만 나머지 뭐 4명 중에 3명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 무슨 국민의힘 후보가 40%냐 아니냐 갖고 이게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당명을 바꾸고 좀 새롭게 일신하고 나왔을 때는 전 다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지만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이 있었던 소속 정당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그거를 일정 정도 옹호하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그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제 결과론 정권 교체가 되고 그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있던 당에서 당선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 한국 현대사에서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투표 당일날 그 소위 말하는 영남 지역에서 당일날 투표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 원래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동안에는 그 영남 쪽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 개로 바꿔 둘 중에 하나다 이건 포기를 했거나 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렇게 연계돼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일날 투표 보니까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사전선거를 투표를 안 했던 그런 거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결집이 됐다.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그 결집에는 유시민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거는 저는 아주 지엽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정당 구조가 있겠죠. 거기에서 뭐 그 40%를 다 채우고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마찬가지로 뭐 이준석이 대표가 뭐라고 하든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진보정당이 뭐라고 하든 거기를 지지하는 이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드러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충 이 한국의 정치 구도는 6대4 이런 거 아니다. 없다. 그런 거. 그냥 51대 49, 52대 48 이 정도에서 그냥 그러니까 막 확 탈탈탈탈 긁어 모아서 52대 48, 51대 49 이 정도 나오는 거가 정답인 것 같다. 뭐 요까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래도 결과가 뭐 50 가까운 숫자와 40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에서는 거의 박빙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스윙 보터들이 이쪽 이제 민주당에 지지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죠. 제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지지가 너무 견고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대선의 이슈를 갖고는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충분히. 이게 당연한 거고. 근데 계엄 이후에 계엄 이후에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이제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세대별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 정치를 조금 정당이든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든 돌아볼 부분 아닌가 생각해요. 어쨌든 뭐 숙제도 남겨놓은 뭐 대선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발 좀 잘해주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숙제가 그냥 숙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대선 그 이후에 우리가 3주 동안 못 만났었던 그게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약간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 건데 북송초등학교, 북아현동에 있는 북송초등학교가 안전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좀 늦어졌는데 사용금지 2등급 받았다고. 네, 씨. 2등급 오랜만에 보네. 그 건물이 통으로 뭐 2등급은 아니지만, 그죠? 예. 네. 이제 어떤 건물이 예, 그중에 뭐 어떤 건물에 대해서 보면은 증축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또 급식실을 네. 붙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2등급을 받은 거는 이제 급식실인 거고, 2등급이라면 A, B, C, D, E입니다.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안전등급에서는 이제 가장 안전 우려가 있다는 네.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뭐 이제 이런 2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즉시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근데 이제 건물 전체가 다 2등급은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이제 뭐 건물은 B등급인가 그리고 또 C등급인가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에 대해서 통으로 이제 안전 우려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큰 걸로 해서 2등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학교가 이렇게 2등급을 받았으면 계약이 이제 늦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요. 그건 지금 이제 급식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못 쓰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식을 못 학교 밥 어디서 먹는 거예요? 밥. 그래서 모듈러 교실을 지금 만들어서 네. 모듈러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이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듈러 교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안전바나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제 뭐 지역 국회의원이 김동완 의원도 학부모들이 만나서 요청한 것 같고, SNS에다 뭐라고 글을 올리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청도 만나서 협의를 하신 것 같고 그렇네요. 딱히 근데 뭐 있나요 이게? 이게 이제 근데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등급 2등급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놀랍긴 하지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대문구의 지금 초등학교들의 역사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꼭 서대문뿐만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치. 맞아. 네. 어떤 학교들을 보면은 우리 둘 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러니까. 학교들도 있고 더 오래된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씩은 된 학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제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기면서 그때 학교를 막 새로 다 그때 지었던 학교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한 50년 되는 학교들이 이제 우수수 나오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 답이 지금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더군다나 약간 문제가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드는 데다가 예산을 사실 많이 투여하는 게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또 심지어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지금 제가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어떻게 뭐 돈이 없었고 초등학교 하나를 못 짓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 네. 다만 문제는 어느 초등학교가 오래됐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북송 초등학교처럼 안전 등급이 나왔다. 응. 그러면은 이거를 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어렵진 않아요. 예산 세우고 하는 거는. 그렇지. 그 정도 돈이 없진 않겠죠 한국이. 네. 다만 그러면 그 철거하는 동안 그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A, B, C 동이 있는데 A 동이 문제면 A 동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B, D로 나눠주고 나눠주거나 거기 모듈러 교실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점이라고 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은 뉴타운의 학교가 지어질 때 학교를 보통 짓죠 그때 네. 하죠. 그렇게 조금 그쪽으로 이제 그건 전체 큰 공사장이니까 그렇게 학교를 지으면서 현재 있는 학교를
이제 아이들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또 다르게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 전체 이동이나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어쨌든 뭐 그 큰 공사가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평온한 평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는 좀 되게 해법이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먼 학교라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고 모여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랬던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학급의 학생 수가 이제 우리 다닐 때하고 엄청 달라졌잖아요. 엄청 줄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 그렇지만도 그것도 많다고 여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부제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 하면 그건 너무 꼰대 같은 소리고 너무 20세기 같은 소리고 그럼 그렇지 않은 방식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지금 해법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본 얘기인데 그게 겹쳐 있대. 학령기 이 뭐야 학령기에 아동 그 어린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새로 짓는 거에 뭐해가 여러 가지 난제를 좀 만들어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게. 예. 근데 저는 그걸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쯤만 되더라도 아이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여유가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쵸, 지나갈 그쵸. 수 있거나 네, 등하교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초등학생 경우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공사하는 것 자체를 학부모들이 되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조금 먼 학교로 우선 보내놓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됐겠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또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2등급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방법을 찾고 거기에 이제 있는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아니 나는 학부모들이 이걸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고집만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어쨌든 2등급이라는 곳에서 2등급 판결을 받은 건물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2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더 위험한 거야 얘기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서로 고집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뭔가 좀 열린 마음이든 뭔가 양보할 건 진짜 양보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 뭐 2등급인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만약에 고집을 좀 피운다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되는. 안전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그쵸. 학교마다 주변 환경이 또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이제 북송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옆에 부가연 2구역이나 네. 뭐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3구역은 제 잘못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계획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져도 앞으로 한 4, 5년 기다려야 그렇지. 짧아야 4, 5년 그런 말인 거죠. 거기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진데도 꽤 걸리고 그것도 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있는 친구들은 다 뭐 이미 졸업하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만들어질까 말까. 근데 지금 이제 건물은 2등급이 나왔다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이제 아현 초등학교나 추계 초등학교나 있어요. 경기 초등학교도 있고. 그럼 거기까지 분산했을 때의 그 아이들의 통학을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도 고민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모듈 교실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요구성들은 충분히 이제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려들 그걸 어떻게 이제 부식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북성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 전에 고원초등학교도 지금 뭐 다시 짓네 뭐 어쩌네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잖아요. 뭐 이게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뭐 SNS 이런데 뭐 카톡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마치 뭐 해법이 되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쉽지 않고 되게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지역 사회에서 머리를 모아서 뭔가 이렇게 룰이랄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맞춰서 이제 거기에 조금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보면은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가 네.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거는 지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학교 정도까지는 또 다르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이제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들 되게 이제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는 쉽지 않죠. 인정하고 쉽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학부모들과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식이 없을까 연구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되고 사실은 북성초등학교뿐이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고원초등학교의 문제도 있고 뭐 연희초등학교 같은 데도 뭐 새로 짓네 뭐네 뭐 지금 온통 지금 초등학교 한 4, 50년 된 학교들은 이게 이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날 거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준비를 좀 미리 하면서 마음의 준비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건지에 대한 것이든 이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뭔가 좀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 이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돼야 하고 그 아이들의 학습권이 잘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돼서 이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게 돼야겠죠. 근데 학부모들이나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자꾸 뭐 안전 때문에 공사를 뒤로 밀어버리면 북성초등학교 2등급 이렇게 일꼴 나오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뭐 보니까 지금 이게 C등급, D등급, 2등급인 거잖아요 지금 건물들이. C, D, E면 이거 그냥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늦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약간 이런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적절한 시기에서는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뭐 북성초등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다른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이제 연차들이 쌓이는 학교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머리를 같이 좀 모으고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구회가 열렸습니다. 구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제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회가 지금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6월 5일자로 열렸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례회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제 이게 기본 이제 뭐 법적 사항인가 그럴 거예요. 정례회를 뭐 언제 열고 상반기에 열고 뭐 하반기에 열고 이렇게 되도록. 된다. 그리고 그 일수에 대해서도 정례회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과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청장이 지금 9명에 대해서 복귀 명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해법, 이게 해법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 제시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구의회 의장은 찾아갔다고 하죠. 찾아가서 예산을 복원해 달라.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삭감했었던 예산들을 복원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구의회 의장은 사과부터 해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 평행선이 이제 안 좁혀졌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떤 해법을 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협상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은 뭐 그러니까 사과냐 아니냐 갖고 이 싸움을 가려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해법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아니다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리액션을 하긴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법안을 내놔야죠. 그러니까. 9명 데리고 갔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메꿀 건지. 아니면은 뭐 반은 이제 돌려보내고 반은 이 사건 동집 차원에서 새로 임용을 하도록 할 건지 뭐 이런 답이 나와야지 서로가 뭐 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이 그냥 예산만 살려주세요. 약간 이거는 조금.
이제 정례회 했으니 정례합시다. 뭐 이런 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그날 그 개회하는 정례회 개회하는 날 이제 유튜브로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구의 의장이 이 김양희 의장이 이제 인사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청장이 보통 이제 인사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이 바빠서 퇴장한다고 합니다. 퇴장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게 그날 오후에 오전에 이런 일이 있고 오후에 보도자료를 쫙 뿌렸더라고요. 예. 그냥 근데 구청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도 맞나? 뭐 계속 뭐 이거를 뭐 싸우자는 건가? 난 약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화해를 하고 싶거나 예산을 살리고 싶은 단체다면 구청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보도자료 뿌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별로 살릴 만한 예산이 없나 보죠. 뭐 되게 들리는 소리라면 되게 여자농구단하고 그 어딥니까 그 인왕시장 거기 설계 예산하고 뭐 등등등은 또 되게 애틋하게 살려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보면 분위기 보면은 이게 뭐 과연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뭐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 그리고 업무 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지금 정례회에서 주요 이슈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제 도시관리공단 그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네. 감사 청구를 했잖아요.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네, 여기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준해산 선결 처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죠. 이것도 공익감사 처분을 했어요. 네. 근데 선결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사실상 임의로 쓴 거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즉각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준해산도 본인들 주장으로 썼다고 하면은 이걸 사실상 이제 감사 때 그 결산 검사할 때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좀. 그러니까 구청이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구회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준해산 체계가 끝났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렇죠. 알려줘야지. 네, 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약간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기만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도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저희 이 김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12월 19일, 20일이었나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희 본회의장 점거해가지고 했었던 CCTV를 단독으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일간 경찰서로 가야 됩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본인들의 주장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적합한 준비를 좀 하신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구의회에서 뭐 구청장 인사하고 안 하고 따지고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게 뭔 지금 난리예요. 좀 서로 간의 협치? 뭐 구의회와 구청이 협치한다는 것도 참 웃기긴 한데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서대문구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합심해서 해나가야 될 기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인사 안 시켰다고 그거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그거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서대문 마당 그 지금 뭐 구의회 소식 안 나온 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서대문구 행사에서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구의원들 인사 안 시키잖아요. 인사 안 시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구의회에 와가지고는 자기 소개 안 시켜준다고 자기 인사 못하게 했다고 막 화를 내는데 저는 보면서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싸다구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싸다구를 계속 때리면서 이쪽에서 한 대 때렸다고 나 때렸어 이렇게 화내는 격이라서 뭔가 지금 왜 이럴까 약간 싶은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지금 서로.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서로가 아니라 구청장이. 구청장의 의회에서의 연설도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산을 이제 올렸을 때 그렇지. 그때는 왜 올렸는지에 대한 약간 시정 연설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것도 구의회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그간 이제 구의회에서 마이크를 주면 너무 오래. 네, 너무 오래 하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문석진 청장 때도 내가 말 진짜 길게 한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구의 의장보다는 좀 웬만큼 길게 안 하셔야지 뭘. 난 문석진 전 청장도 되게 길게 한다고 제가 되게 속으로 되게 뭐라고 했는데 저 눈치 없다 약간 그랬었는데 이성원 청장 더 길어. 한 2배는 더 긴 것 같아 지금 보면. 2배가 뭐예요 막. 그러면서 구정 질문 하겠다고 하는 거는 또 부득불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화를 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구청장에게 구의회는 어쨌든 구의원들이 주인인 곳인데 거기서 해라 말하는 약간 권한은 구의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구청장이 이렇게 또 뭐 유감스러워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뭐 화를 내거나 약간 이럴 거면 그리고 또 뭐 구의 본회의 폐회 시간 때 늘 안 오는 게 관례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관례가 어디 있어요? 구청장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런 곳이 구의회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사실은 구청장보다 더 높은 겁니다. 근데 구청장이 아니, 전 높고 낮고의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인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할권은 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조직 일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의회 의장이 운영위원장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은 운영에서 결정이 된 부분을 집행하라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 거는 여기에 더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해서 올리고 운영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권한과 뭐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잘못 판단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인 거죠. 지방자치법을 또 그 얘기를 하네. 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한바탕 좀 했다라는 거를 드리고요. 약간 또 그리고 어이없는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아직 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요거. 아니 뭐 그때 행정소송인가 해가지고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조합이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뭐 60일 안에 구청에서 그 뭡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조합이. 그래서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글자 하나 차이 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이게 뭐냐면 청산시까지와 청산하고 72개월을 썼다. 청산시까지냐 청산시까지 뒤에다가 가로 열고 72개월 가로 닫고 했냐 요 차이 가지고 중대한 오류라고 그러면서 깠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합에서는 아니 이게 왜 중대한 거냐 이미 다 얘기됐다 구청하고는 라고 하면서 또 행정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조합의 활동 기간이 언제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내가 우선 청산시까지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청산연금법 방지 뭐 이런 거 해갖고 김영호 의원이 이제 올린 그렇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청산조합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활동해야 된다는 뭐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72개월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관리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법적 요건에 맞게 저는 수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했을 때 지금 구청에서 하는 말은 총회에서는 청산시까지라고 했는데 그치. 왜 72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였냐 거기 이렇게 바로 왜 붙었나 이게.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원래 72개월로 당신들이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인 건지. 그게 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글자 틀렸다고 그냥 왜 까- 청산시까지 했는데 72개월을 붙여서 왔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지금. 그거 긋고 그냥 청산시까지라고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런데 그걸 왜 안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나도 물론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걸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는 구청의 관계자는 뭐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것과 다르게 냈다. 지금 이게 지금 핵심 아니라고 보면은 아니 그럼 청산시까지 해서 내는 걸로 받아주면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만은 이날 오늘 지금 이제 방송하기 한 1시간, 2시간 정도 전에 구의회에서 이거 질의를 했어요. 주의사원도 질의하고 했는데 뾰족한 대답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뾰족한 대답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주의사원도 지금 그거를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뭐라고 썼냐면 부가현 3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의 반려 사유 그리고 부가현 재개발 담당 팀장 및 그 직원이 지원 근무를 이유로 부서 이동하게 된 그 지원 사유가 뭔지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참 현타가 옵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뭐 도로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이즈가 되게 뭔가 이게 그쵸? 4,000세대가 넘는 네. 구역에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안 다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내고 또 의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은 궁금한 걸 묻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줘야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게 법령 위반이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오면은 저희가 수정되는 거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이 뭐 청산시까지의 가로 열고 72개월 가로 닫고가 있는 게 그렇게 중대한 사유인 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중요할 수는 있겠죠. 어. 청산조합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한계를 지어온 것이 더 좋다고는 보는데 앞서 말한 대로 조합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건 청산시까지를 한다면은 이거 여기서 72개월을 붙여온 게 오히려 더 그걸 막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 이제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사실은 따지면. 그러면은 그렇게 됐으면은 총회보다 이제 더 엄격하게 해서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빨리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아닌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수는 있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72개월에 대한 논의 없었기 때문에 청산시까지로 서류를 갖고 오면은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앞서 말했던 청산연금 뭐 방지법인지 뭐지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법령 위반이다. 그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지 그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문구가 붙어왔다. 이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사업기관이 신청서 총회 의결 받은 내용하고 저에게 들어온 신청서 내용의 사업기관이 달라서 반려 조치를 했다. 그럼 이제 사업기관을 맞게 갖고 왔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뭐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장표에서 그거 빼고 72개월 지금 상태로 다시 출력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 지금 기사로만 봤을 때는 단순 그 서류상의 내용을 그렇게 볼 건가 모르겠어요. 그럼 72개월 지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게 문제되면 정확하게 이 법령의 근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를 열고 해갖고 어라 이렇게 하던가. 그러게 말이야. 네. 그러면 다시 총리를 통해서 72개월 넣고 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반려를 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합 측에서는 또 이걸 또 행정소송으로 걸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약간 되게 부가현상국 관련해서 굉장히 개운치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구청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을 깔끔하게 이렇게 뭐랄까 공흥공 사는사 이렇게 운영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 느낌이 그렇게 받아지는 거라 저는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있어서. 지금 그 주의사군이 올린 글에 보면 그것도 나오잖아요.
부가연 3구역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공무원이 그렇죠. 지원 뭐 다른 부서 지원 뭐 사업을 위해서 파견됐네 어쩌네 뭐 이런 게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단순하니까 이거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결국 담당자 빼돌리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의사구원의 그걸로 보면은 그렇죠.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4,000세대 이상의 재산권이 달려 있어서 그분들은 어렵게 총회하고 제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뉴타운을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좀 희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남가자 이동 여기도 지금 신통개발 때문에 당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약간 그 남가자 신통개발할 때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3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저 천사상이 더 많으니까 일단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룰은 분명히 룰은 반대가 30% 25% 넘으면은 취소하라는 게 룰인데 몰라 50% 가까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찬성하는 더 많아 그러니까 갈 거야라고 약간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부가연 상국에서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남가자도 통해서 이 신통 개발할 때 그 느낌 정해놓고 가는구나 약간 이 느낌을 여기서도 좀 받고 이성훈 있어서. 구청장이 줄곧 이야기하는 서대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였고 그러니까 빠르게 가겠다고 하는데 유독 멈춰 서 있는 곳이 부가연 3구역이라는 딴 데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남가자 이동 이런 데는 뭐 반대가 이렇게 많아도 합니다 가야 합니다 막 이러다가 부가연 상구역 딱 가면 법대로 룰대로 여기 남가자동은 룰도 안 지키면서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놔서 되게 창피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는데 부가연 상구역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빨리 뭐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이쪽은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했었던 예산 이런 거. 그러니까 김정희 의장한테 와가지고 그 예산도 좀 내놓으라고 살려달라고 추경으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되게 룰대로 안 움직이면서도 예산을 룰에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 달라 추경으로까지 하는데 희한하게 부가연 상구역은 약간 자꾸 하나 아니 다 재개발 따지면서 재건축 관련돼서 오늘 또 구에서 업무 보고에 올라온 뭐 이런 걸 서류를 얼핏 보면은 대부분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예산은 다 비예산이에요. 그 조합에 그렇죠. 나오는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게 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뭐 전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그거를 만들어지지 않은 조합이 추후에 내야 될 돈을 지금 여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배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자고 하고 그걸 공무원들이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무원들도 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분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하다못해 조합이 만들어져서 조합이 뭐 뭔가 논의를 하면서 요청을 있어가지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좀 약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니까는 먼저 좀 해주시면 저희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서 같은 거를 법인 뭐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잠깐 빌려줄게. 약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 가능하지 않지만 그런다 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나는. 거기까지는. 근데 이거는 뭐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데 빌려줄게 우리가 무조건. 아니 나중에 그래서 그 조합에 이제 뭐 이사장이나 뽑히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언제 그런 걸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설계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그 설계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면은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못하죠.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빚더미 안 친다고 이게 되냐 이건 거죠. 태어나지도 않은 게 아니라 태어나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냥 아기를 낳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아기한테 지금 빚더미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희한하게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요번에 엊그저께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과성교 있잖아요. 꼭 기억나세요? 과성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성원 청장이 그 민간에다 맡겼더니만은 뭐 230억, 240억 드는 거 내가 땡겨 와가지고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170억으로
이렇게 아꼈다 엄청 홍보했잖아요. 지금 질의 상황을 보니까 230억보다 더 들어갈 것 같다는데요. 그러니까 230억인가 240억이어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170억으로 우리가 다운시켜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이대로 가면은 이미 230억, 240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질의가 그래서 이성환 청장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장난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 조합이 이걸 해서 하기로 하고 돈을 내기로 한 거 이상으로 우리 돈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지금 비예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인 건데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는 일인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 나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원래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관련된 건 법령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뭐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가만히 구의회에서 이런 질의들을 듣고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뭔가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너무 집행부나 이런 데서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위험할 정도 저희 지금 저 합법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정도로 조금 막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구의회 질의에서 과선교 관련된 거는 이성원 청장이 170억으로 아꼈다.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그보다 좀 더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맞고. 뭐 금액을 아꼈더라도 이게 조합에서 납부한 금액들이 있어요. 그죠. 예치한 금액이. 네. 그것보다 적게 썼으면 나중에 공사 끝나면 돌려줄 돈이라고 저는 보고 네. 그것보다 더 들었으면 왜 더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세금이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차이만큼- 재개발 할 때 기반 산업 관련돼서 기반 설비 관련해서는 아마 그 재개발 조합 양 조합에서 내기로 한 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돌려받는 건가요? 그럼 오버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치를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예, 얼마에 대한 예치를 해놨는데 그것보다가 이제 넘쳤으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되긴 하겠죠. 지금 거기 기금 헐어서 쓰는 것 같던데요? 저기 홍제동 저기 지하 보행 네트워크인가? 그 기금 헐어서 쓰는 것 같던데. 우선 뭐 그 돈을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과선교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뭔지 모르겠어요. 좀 되게 아꼈다고 홍보를 한 거는 아닌 것으로. 그것도 이제 과선교 사업에 대해서 끝나고 결과 나오면은 얼마 투입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엄청나게 지금 뭔가 구청장이 뭐 이거 한 거에 비해서는 뭐 홍보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뭐가 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 어쨌든 뭐 재개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엔 주민소환 투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주민소환 투표 기자회견하고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서대문구 기자회견 내용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유진상가 일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진상가 일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으로 용역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시킨 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지방의원 아버지가 박진우 의원 아버지죠.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서대문 문화원정으로 이 된 점 그리고 2024년 10월 댕댕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12월 초에 이미 이제 12월 초에 설립된 굉장히 짧게 된 단체한테 이제 위탁을 준 거 그리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부당노동 행위나 특정 강사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를 착수한 지 지금 뭐 몇 개월 됐죠?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주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박경희 의원도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뭐 6월 18일까지 6월 18일 까지 받는다고 현수막에 돼 있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이거. 박경희 의원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톡방에 있는데 이제 몰래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이쪽에서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딱
어디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일정이 2월 18일 이후에 다음 일정이 어떻게 돼요? 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숫자가 넘어가면 직무 정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얘기해요.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서대문구에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민투표가요?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지 그 지역 주민 그 지역 주민들 참,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대충 계산을 제가 되게 엄밀하게 안 하고 대충 해보긴 했는데 요번에 대선 때 투표한 사람만큼이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 해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투표했던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투표를 해도 3분의 1이 안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 33.3%니까 80%에서 40%를 먹었다고 하면 32%예요. 33%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만큼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민 지지자만큼이 100% 투표,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 투표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투표를 해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이게 주민 투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주민 투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채워질지도 이제 모르는. 그쵸. 지금 그 상황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민 투표가 굉장히 이제 뭐 막판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성원 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 네. 열심히 이제 투표를 받더라도 6월 말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채워질지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긴 해요. 저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불투명하다 수준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하시면 또 할 수는 있긴 하겠죠. 뭐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이게 좀 서대문구의 전체 20% 유권자 20%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건데. 근데 자꾸 이게 약간 주민 소환제가 벌써 요번 대수에만 주민 소환제가 이렇게 되면 시도가 4번째인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중섭 의원 맞나? 거기는 안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김양희 의원, 네. 그리고 박경희 의원, 그리고 이성원 청장 4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신호관이나 물어봤는데 했답니다. 참, 네, 했대요 그게. 그래서 주민 소환제라는 거가 생각했었던 약간 민주주의 어떤 그런 거에서 뭐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뭔가 정파적으로 그냥 다 질러버리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주고 있어서 이 주민 소환제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주민 소환제를 발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되고 안 되고도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박경희 의원에 대해서 주민 소환제를 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한 부분들도 그런 이제 요구성들이 있는 거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4번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번 이제 했다는 건데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고. 네.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 소환제로 약간 이제 문제성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구청장 주민 소환제를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성원 청장이 갖고 있는 행정 운영상의 문제들 이것들을 이제 좀 널리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이게 약간 주민 소환제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제도가 서대문구에서는 되게 고르게 잘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적파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거가 맞는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가 맞는 걸지 약간 오묘해요. 사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 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떤 민주적인 서대문을 만들 거냐 이게 고민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경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채워가지고 직무정지까지만 목표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인 거고 사실상 뭐 거기 숫자가 채워지냐가 그 직무정지 되게 엄밀하잖아요. 지금 주민소환제 관련돼서 그 서명하는 게 굉장히 엄밀하게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분위기 보면은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받는 것 같진 않아. 또. 아니,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저는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대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면 서명이 이제 중단이 돼요. 그렇죠. 서명 용지는 선관위에서 배부된 용지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회수를 해야죠. 회수했다는데? 저는 안 했대요? 할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네, 들었어요. 어. 그래서 회수를 안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한테는 회수한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시고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 한다가 아니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아주세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에 대한 뭐 법령이 없고 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럼 그 60일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그냥 짬짬이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민감한 이건 인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선관위도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봉인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추후에 다시 그 받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다 서류에 번호가 지금 매겨져 있는지까지 제가 이제 용지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좀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그렇게 그리고- 들어가지고 그냥 깨알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그리고 보네. 서대문 선관위 정말 이번 대선에도 문제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 이번에 좀 자기 업무를 명확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해야 될 업무라면은 그리고 이미 지금 뭐 3번, 4번째 하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고 숙달하고 계셨어야죠. 신촌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고 또 어디서 한 번 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2번인가 문제 있었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러니까요. 뭐 이제 국민들이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안 하게 노력을 하셔야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문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특히 주민 소환제 관련해서도 아니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60일 동안 이 용지를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그 분들이 갖고 있다?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일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선생님, 박경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을 한 상태라고. 예. 그거까지는 제가 잘 예, 모르겠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건데 뭐 또 뭐 그렇게까지 받을 뭐 부디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쾌차해서 어쨌든 뭐 결과를 뭐 잘 보시기를. 지금 이제 바랍니다. 거기 주민 소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보자면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최근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대문 문화원 원장에 취임하신 분. 네. 네. 저는 이렇게까지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성환 청장 지금 주민소관과 이럴 때 얘기한 거예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성원 청장 주민 소환에 나오는 맞아요. 기자회견 내용이 네. 나오는 부분 중에 박진웅 의원 아버님.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문화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했는지까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상 뭐 전문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저는 문화원 활동을 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문화원 원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지역사회 암암리에 들리는 그 얘기 정도로만 하면은 그냥 시켜드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모르는 그분이 문화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이게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의 아버지가 남들이 보기에도 뚜렷한 그 활동을 쭉 했던 양반이다. 그러면은 아유 그래도 좀 그러면서라도 납득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눈치 보이는 건데 사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신다? 이건 좀 너무 주민들을 저 약간 그래서 아니 근데 이분이 약간 자식이 그래도 뭔가 정치에 있으면은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어쨌든 현역 의원으로 있으면은 조금 가족들이 좀 자중자애한다랄까 약간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막 그냥 뭐랄까 그냥 노골적으로 뭐 이것저것 해버리니까 노골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그것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진상가 인왕시장 이쪽에 지금 지분도 이분이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사 놔가지고 미리 이거에 대한 그 설계 예산 관련된 거를 원래는 들어와서 예산을 짜면 안 되는 물론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원내대표라고 해가지고 박진우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뭐 만들기도 하고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고 그런 시도까지 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맞나?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물론 문화원장을 누가 선출하는지는 이제 저도 이제 조례나 규칙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영향력을 크게 구청이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뭐 우리 오얏나무에서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오얏나무로 그냥 갈아 엎어버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감성 있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고소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만 고소하시고 좀 그런 걸 좀 감수성 있게 정치를 하시라. 아니, 감수성이 좀 있으시면 저희도 고소 안 하겠죠. 그리고 언론사가 공개하는 게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무슨 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개인정보법 뭐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그게 왜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다 지금 기자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쓰거나 영상을 이렇게 우리 언론사에 올리는 게 이게 왜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뭐 약간 이러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뭐 라디오를 언론으로 안 보시나 보죠. 언론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다녀와서 뭐 이번 주 뭐 목요일 날 갈 계획이니까 경찰서 가니까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뭐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마무리로 지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뭐 혹시나 뭐 하실 말씀이나 우리 한 달 만에 해가지고 약간 어색한 것도 있다. 1년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까지.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1년 안 남은 이 기간에 다른 것보다 대부분 다 다음 선거 고민하실 거고 다음 자기 당선 고민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출마하실 때 하실 이야기들은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겠다 이런 말씀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면은 이제 구의든 구청이든 간에 다시금 본인들의 초심이 애초부터 안 좋았으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초심으로 좀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다음 선거에서 또 하실 그 말대로 지금 구정을 돌보고 있는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고민은 그거 있어요. 투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선생님 그 2인 선거구 같은 경우가 네. 아예 무투표 당선인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쨌든 뭐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투표 당선이 될 것 같은 2인 선거하고 관련된 지역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후보들을 조금 이렇게 뽑는 것에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공천한다고 할까?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모든 후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거기를 더 엄격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 모두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슬슬. 아니 이제 들어갔죠 다. 네, 그럼 이제 지방선거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는 뭐 자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해도 이게 주민들한테 와닿을 만큼의 내용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린다고 약속드리면서 마이프엠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자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